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1장 보고서 만들기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액세스를 활용하는 것 중 마지막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고서 만들기 개요를 살펴본 뒤에 보고서 마법사와 보고서 디자인, 보고서 도구, 새 보고서라고 하는 네 가지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특히 보고서 마법사와 보고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보고서 디자인 영역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이블 마법사, 조건부 서식 만들기, 하위 보고서 만들기, 스위치보드 만들기에 관해서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만들기에 관한 정의 정도를 살펴보면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요약 또는 이 그룹화하여 출력하기에 편리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만들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이 그룹화와 더불어 정렬 정도의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나 폼에서 직접 그냥 인쇄 명령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요. 즉 그룹화 혹은 정렬 기준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그 디자인, 폼을 디자인하는 방식이 있었죠. 유사합니다만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입력, 추가 삭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보고서는 이 폼과 마찬가지로요. 보고서 디자인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마법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드는 수동 방법과 자동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데이터 원본으로 테이블이나 쿼리겠죠. 이 쿼리를 연결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 실습을 위해서는요. 기존에 쓰셨던 실행 쿼리 혹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계속 활용하셔도 되고요. 별도로 본문 예제 보고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이 URL 주소창에 올려 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서 만들기를 실행해 볼게요. 자, 기존에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콘텐츠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간격을 좀 줄이고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테이블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요. 고객 테이블, 고객명과 주소, 담당 지점이나 신용등급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제품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죠? 지점,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홈 그룹의 창 전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 서로 나눠볼까요? 그럼 각각의 서로 연결되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면 가장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일목요연한 우리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룹 하나 정리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창을 닫고요. 고객 테이블을 열어서 만들기 그룹에 보시면 보고서 그룹에 여러 가지가 있죠. 보고서, 보고서 디자인, 보고서 마법사, 기타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고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을 그대로 그냥 인쇄해 주는 형태로 보여주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서의 최종 목적은 신용 등급별 그룹화 혹은 담당 지점별 그룹화 등을 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크게 활용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만들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인쇄를 한번 걸어 볼게요. 파일에 인쇄. 그러면은 인쇄를 바로 할 수가 있죠. 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보셨던 네, 이 형태로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테이블을 가져와서 인쇄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룹화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자, 먼저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하라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고객 테이블에서 먼저 활용을 해볼게요. 6개의 레코드 내용 전체를 필드를 다 활용하면은 한꺼번에 동시에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한 필드를 보고 다음. 그러면 자동으로 그룹 수준을 하나 지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담당 지점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죠. 우리는 담당 지점이 현재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은요. 그래서 다시 모니터를 시키고요. 뭐 신용 등급 기준으로 해서 내가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 필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 외에 나머지 고객번호, 고객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 지점 등과 서로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그룹화 옵션이 있습니다. 그룹화 옵션. 자,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룹화 간격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 첫 문자, 뭐 앞에 두, 셋, 넷, 다섯 문자 등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그룹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뭐 일반 우수 보통이었죠. 그래서 뭐 기본으로 하면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날짜가 있는 내용 같으면은요. 날짜 기준해서 그룹화 간격을 연, 월, 일 기준 날짜를 자동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적절한 것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기본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신용 등급 기준으로 다음. 그 다음 필드를 최대 4개까지 사용하여 오름 또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용 등급 기준을 했죠. 뭐 오름 차순, 내림 차순 현재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죠? 클릭을 해서 그래서 신용 등급 기준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고객명의 뭐 오름 차순 그 다음에 담당 지점 뭐 오름 차순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 그죠? 뭐 다음 그 다음에 단계 블록, 뭐 외곽선 등이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 모양으로 해서 세로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너비를 자동으로 조정하겠느냐의 여부를 묻고 있죠. 엑셀의 기능과 다르지 않죠. 네, 클릭된 상태에서 다음. 다음에 보고서 제목을 뭐 고객 보고서라고 뭐 해보겠습니다. 자, 뭐 현재 미리 보기가 적용이 되죠. 자, 이런 형태로 현재 보시면 신용 등급 기준 우리가 했으니까요. 불량, 우수, 뭐 일반으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우리가 소트를 요구를 했었죠. 담당 지점 역시 이런 식으로 쭉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 인쇄해서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고객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보고서 형태를 보시면 이 전화번호가 끝부분이 잘려서 보여지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에 보기라고 있죠. 클릭해 보시면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인쇄 미리 보기를 가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이렇게 현재 잘리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를 닫고요. 자, 다시 보기에서 우리가 레이아웃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즉 신용 등급과 고객명 사이가 굉장히 넓죠. 따라서 이제 이것을 선택을 해서 이 전체를 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좀 시키세요.
이제 불필요한 영역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역시 고객명도 뭐 이렇게 좀 이동을 해 주셨어야 되겠죠. 네, 이런 것을 나중에 디자인 보기에서 충분히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전체를 그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담당 지점까지 다 지정을 해서 좀 이렇게 옮기시는 작업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전체를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적절한 크기로 조정은 할 건데요.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하시고 이 부분도 너무 넓죠. 그래서 얘는 간격을 충분히 줄여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좀 깔끔한 보고서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좀 옮기시고요. 뭐 간격은 주소 간격은 조금 좁은 편이네, 그죠? 동 정도까지만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영역에서는요, 이 간격을 이렇게 늘려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기에서요. 이번엔 디자인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고서 영역의 종류와 용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대개는 이런 형태로 만들겠죠. 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뭐 2페이지짜리 뭐 보고서를 우리가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 이 공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보고서 뭐겠어요? 보고서 머리글이겠죠. 네, 첫 번째가 보고서 머리글입니다. 자, 이 보고서 머리글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출력되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표시된다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가 뭐 제목이라든가 혹은 로고, 뭐 날짜 등을 삽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사 로고 같은 게 들어가고 그죠? 회사 로고 보통 뭐 우측 상단에 많이 넣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목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된 것이 페이지 머리글입니다. 자, 페이지 머리글을 한번 보세요. 모든 페이지죠, 이번에는요. 모든 페이지 상단에 동일하게 표시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즉, 필드명이겠죠, 주로요. 주로 현재 필드명이 이거와 같이 뭐 신용등급, 고객명 이런 거겠죠, 그죠? 뭐 고객명이 들어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점, 담당 뭐 지점이 이렇게 들어갔고, 또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게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은요,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페이지가 넘어가도 우리가 그대로 뭐 고객명이라든가 또는 담당 지점이라든가 전화번호 등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타이틀로 주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이 이제 나와지겠죠. 자, 세 번째 나온 것이 신용등급 머리글입니다. 이번에는 그죠. 신용등급 머리글이라 되어 있죠. 실제 이것은 신용등급 머리글이 아니고 우리가 그룹 머리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용등급을 현재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신용등급 머리글이라고 이렇게 신용등급이 나오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룹 머리글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시면 이 레코드 즉 이 가로 행이죠. 이 레코드를 우리가 그룹화한 경우입니다. 레코드를 그룹화한 경우 한 그룹 상단에 표시되는 정보를 여기서 입력한다. 일반적으로 그룹 이름을 어떻게 해요?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용 등급에 관한 내용을 쭉 기록을 이제 하겠죠. 신용 등급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뭐 우수 여기다가 그죠? 뭐
뭐 우수,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불량, 뭐 일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룹화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룹 머릿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룹 바닥글도 있겠죠. 머릿글이 있으면 바닥글도, 그죠? 그룹한 경우 그룹의 하단에 표시되는 정보를 입력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룹에 대한 합계나 평균, 그룹에 대한 합계나 평균.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각 지점별 뭐 이렇게 내용을 쭉 기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내용을 쭉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 페이지에도 쭉 이렇게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죠? 쭉 기록이 되었으면 이렇게 뭐 소개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소개가 이렇게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게 합계가 되었던, 평균이 되었던,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소개를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것을 하는 것을요, 바로 그룹 바닥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 소개가 돼 있었으면 끝에는요 또 이렇게 이제 전체 합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토탈 이제 합계도 기록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형태의 보고서가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네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문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죠? 본문 내용이 이렇게 나와졌죠. 보고서에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부분, 바로 이 영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바닥글 보시면 이 부분이죠. 페이지 바닥글, 그죠? 자, 이 페이지 바닥글 같은 경우는요. 자, 페이지 이 머릿글과 마찬가지로 모든 페이지 어떻게 이번에는 하단이겠죠. 하단에 뭐 동일하게 표시되는 주로 날짜와 페이지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1-1페이지 그럼 여기는 1 보고서에 대한 1-뭐 2 이런 식으로 끝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주로 이제 이 날짜 및 페이지 번호가 주로 이제 찍히는 영역이 페이지 바닥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6번째로 보시면 보고서 바닥글이라고 하는 거 되어 있죠. 자, 보고서 머릿글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머릿글이죠. 그죠? 머릿글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한 번만 표시되며 합계나 평균과 같은 보고서 요약 등의 정보, 즉 여기서는 현재 토탈의 개념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보고서 영역의 종류와 이 용도에 따라서 각각 취해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 것인지를 구상을 하고 이 종류와 용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각종 작업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는데요. 가장 먼저 이 페이지 바닥글과 보고서 바닥글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세요. 자, 페이지 바닥글은 모든 페이지 하단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표시합니다. 반면요, 보고서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한 번만 표시한다 되어 있죠. 보시면 현재 보고서 바닥글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늘려보세요. 그러면 보고서 바닥글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우리가 폼에서 컨트롤 그룹을 활용해 보셨죠. 동일하게 자 레이블을 하나 클릭을 해서요.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요. 자 보고서 바닥글 예라고 할까요? 예, 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페이지 바닥글과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 바닥글에는요, now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페이지를 기록을 하되
뒤에 전체 페이지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페이지 수를 표시를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보기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자 보고서 바닥글 예라고 해가지고 표시가 하나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페이지 바닥글이었죠. 페이지 바닥글에는 현재 1페이지 중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가 한 페이지에 표시되는 형식입니다. 물론 여기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예, 실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쭉 내려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이렇게 바닥글 영역으로 페이지 바닥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보시면 현재 1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다시 자 에스케이프를 치시고요. 예, 보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보기에 우리가 지금 디자인 보기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 본문 부분을 칸을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 본문 영역에 칸을 좀 늘려서 우리가 충분히 예, 이렇게 좀 늘려버리겠습니다. 그럼 한 2페이지 정도로 늘어나게끔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예, 디자인에 예, 보기로 가보면은요. 이번에는 굉장히 칸이 넓어졌죠. 제가 본문을 늘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시면 네, 현재 아직도 1페이지네. 그죠? 그럼 간격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요. 이제 본문의 칸을 네, 충분히 예, 늘려버리겠습니다. 네, 늘리면 이 간극에 따라서 본문에 할당되는 페이지 수가 점차점차 간격이 늘어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보기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기에서요.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총 몇 페이지? 4페이지로 늘어나 버렸죠. 자, 4페이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검색창을 보시면 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2페이지 가볼까요? 2페이지 가니까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페이지 바닥글에 반복해서 찍히죠. 보시면 네, 3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페이지 부분에 가서도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네, 이렇게 보고서 바닥글 얘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예, 페이지 바닥글이 4페이지는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에스케이프 쳐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네, 불필요하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고서 바닥글을 네, 딜리트를 해버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것을 Shift 키를 누르고 다시 얘도 선택해서요. 드래그해서 보고서 바닥글로 돌려보세요.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 페이지 바닥글의 내용은 없애고 보고서 바닥글에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역시 보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현재 총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가시면 2페이지네. 그죠? 자, 2페이지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고서 바닥글 영역으로 돌아가 있죠. 그래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네,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보고서 바닥글은 내가 이제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쭉 올려버리면 보고서 바닥글은 이제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신용등급이라고 표시된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은요. 바로 그룹 머리글이라고 했죠. 페이지 머리글과 그룹 머리글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자, 보기,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면 내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 타이틀은 당연히 이 페이지에도 있겠죠. 자, 이 페이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보기에서요. 불량, 우수, 일반으로 우리가 이 형태로 나눈 거에 대해서는
바로 그룹 머리글로 지정이 된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한번 이것을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룹 머리글에 있는 신용 등급을 클릭을 해서 얘를 좀 줄여볼까요? 줄여서 아래로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이런 형태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 전체의 내용이 본문에서 주어지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얘 전체를 선택을 할 때는 이 눈금자 부분에서 그냥 클릭을 하시면 전체가 다 설정이 돼요. 얘를 뭐 적당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뭐 끌어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객명을 조금 뭐 늘리도 되고 그죠? 예, 뭐 이렇게 줄여도 되고 물론 여기에서 이 윗부분 즉 현재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부분과 얘를 함께 동시에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도 가능하겠죠. 일단은 그냥 이 정도의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내용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만 일단 보고 넘어올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불량 이런 식으로 찍혔죠. 그죠? 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우리가 그룹 머리글은 보셨는데 그룹 바닥글을 아직까지 못 봤죠.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것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을 한번 클릭해 보면은요. 자, 이 구역을 삭제하면 구역 안에 있는 컨트롤 모두 삭제됩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가 돼 있죠.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해버립시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삭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역시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다시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을 난 보고 싶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자, 이 신용등급을 우리가 머리글로 썼는데요. 위치를 좀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그룹 즉 정렬 및 그룹화로 한번 가보세요. 자, 정렬 및 그룹화에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신용등급 머리글 부분에 이 신용등급을 그룹화 기준으로 우리가 썼어요. 조금 더 자세히라고 하는 키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요. 또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되죠. 자, 여기에 바닥글 구역을 표시할 것인지 머리글 구역을 표시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 등이 쭉 뜹니다. 여기에 우리가 머리글 구역 표시를 현재 표시 안함을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닥글을 우리가 구역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신용등급 자, 이 부분을 전체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전체 설정을 해서 적절한 위치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요, 신용등급 타이틀 부분만 내가 좀 위치를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클릭을 해서 조금 옮겨 보고요. 이게 좀 민감해서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적절한 위치를 조정해 보시고요. 그러면 나는 이 신용 등급 부분에 현재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 생기죠. 즉 그룹 바닥글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현재 불량 신용 등급에 관한 예를 들어서 뭐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싶다. 우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다. 와 같은 형태로 활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셔도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서 우리가 그룹 바닥글 부분에 그죠? 그룹화한 경우 그 하단 부분에 우리가 표시되는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뭘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있죠. 폼에서 사용했던 컨트롤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자, 적당한 위치에 보통은 뭐 이쪽 오른쪽 부분에 많이 넣겠죠. 이렇게 넣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언바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운드화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너무 크면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얘는 이 레이블 영역이었습니다. 그다음 얘는요, 예, 텍스트 영역이에요. 자, 이 본문과 페이지 머리글을 부분에서도 얘들은요, 단순한 뭡니까? 제목이거든요. 즉, 레이블 영역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바꿔주실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 본문 영역에 들어간 얘들은요, 바로 이 고객 테이블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예, 불러온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사용을 해서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부분에 현재 실제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소가 아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고객명을 한 번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일단은 예, 디자인 보시면 여기 속성 시트가 있죠. 그죠? 네, 도구의 속성 시트를 클릭해 보십니다. 그러면 속성이 보여요. 자, 여기에서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여기에 데이터를 한번 가보세요. 컨트롤 원본에 현재 주소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예, 이것을 클릭을 해서요. 나는 고객명을 한번 더 보고 싶어. 뭐 이렇게 바뀌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을 하고 한번 보고 넘어올게요. 그러면 제목은 그대로 주소라고 되어 있지만 그죠. 실제 내용은 또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여기에 있는 고객명을 다시 그대로 불러왔죠. 자,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배열 상태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깔끔한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페이지 머리글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다시 얘를 전체 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어떻게 해요? 중간 배열로 나는 바꾸고 싶다는 거죠.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서식의 표시 형식의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을 바꿔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뭐 중간 형태로 중간에 적용이 됐나요? 안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중간 배열로 좀 바꿔보고 싶다. 라고 해서 조정을 좀 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 신용 부분이 이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예, 영역이 잘 선택이 안 됐네요. 자, 이 선형 등급 부분만 내가 예,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자,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할까요? 그러면 디자인으로 가서 다시 보기.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예,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예, 그룹 바닥글을 이제 적용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속성 시트에 현재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나는 현재 신용 등급 부분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신용 등급 라고 적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시면 되겠죠. 레이블명을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룹별 뭐 소개 정도로 해볼까요? 소개 정도. 잠깐 띄우고 자,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보기. 그러면 예, 그룹별 소개, 뭐 분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예, 주소를 아까 우리가 안 바꿨네, 그죠? 이 부분도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고객명을 다시 주소로 돌려놓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신용 등급에 이번에는 예, 어떻게 해요? 뭐 불량 우수 이러한 내용보다는 네, 수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괄호 열고 예, 별표 스틱을 넣고요. 괄호 닫고 적용을 시켜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3, 4와 같이 적용이 됐죠.
앞서는 그냥 여기에 있는 신용 등급의 내용, 그래 분량, 뭐 우수를 그대로 가져왔었죠. 네. 이어서 보고서 바닥글에는 그룹별 소개를 자 전체를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총계를 내가 넣고 싶어요. 네,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쓰겠죠. 네, 여기서 그룹별 이제 소개가 아니고요. 그룹별 뭐 합계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룹별 합계를 해서 전체 합계를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보고요. 얘의 위치도 조금 뒤로 빼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일단 자, 한번 보고 보면은 그룹별 이렇게 합계까지 나와집니다. 자, 이번에 나는 카운터에 다른 내용을 좀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AND 연산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AND 어떻게 해요? 뒤에 뭐 개수를 넣을 수 있겠죠. 총 몇 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죠. 여러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에다가 우리가 뭐 하나를 넣고 싶어요. 보통 뭐 로고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제목 그러면 뭐 고객 보고서라고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네 그죠. 이것은 서식으로 바꿔버려야 되겠네요. 중간 배열 정도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뭐 로고도 한번 넣어볼까요. 다시 디자인에 뭐 로고를 일전에 썼던 걸 한번 활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요. 얘를 어떻게 해요? 페이지 머리글마다 나오게 해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늘려서 얘를 컨트롤 X 이 부분에 컨트롤 V 해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형태로 갖다 놓으셔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다양한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고서 바닥글이 너무 넓으니까 옮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라고 작게 보이죠? 네, 이 상태에서 뭐 좀 옮겨서 가장 뭐 이상적인 형태가 되었는지를 마지막으로 보기에서 이번에는 인쇄 미리 보기를 해서 전체 구성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객명 부분만 조금 더 확장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 중 1페이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뭐 그룹별 합계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자,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뭐 고객명이 조금 보기가 싫었었죠. 그죠? 얘만 조금 늘리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 전체 형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룹화 및 정렬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그룹별로 잘 이렇게 그룹화 및 정렬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디자인에 그룹화 정렬을 클릭해 보면 밑에 내용이 없어지죠. 다시 클릭하면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그룹화 기준을 신용 등급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나는 뭐 다른 걸 해보고 싶다. 즉, 뭐 담당 지점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룹 바닥글에 담당 지점 바닥글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꾸어주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기를 보시면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
타이틀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예, 담당 지점별 내용으로 남부, 서울, 그 다음에 중부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그룹화를 자 클릭을 해서 여기서 자세히를 보시면 현재 우리가 머리글 구역 어떻게 했습니까? 표시 안 함했고 그죠? 바닥글 구역은 표시하는 것으로 정했죠. 자, 여기에서 바로 지정 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담당 지점 표시 물론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조정할 수 있겠죠. 오름차순 그 다음에 전체 값을 클릭해 보시면 전체 값 할지 뭐 첫 문자 처음 두 문자 등의 기준 이제 여기서는 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요약 표시 안함을 클릭해 보시면 이제 고객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기준 적용해서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신용 등급 기준 혹은 뭐 다른 것으로서 값 개수를 할지 레코드 개수를 할지 이렇게 레코드 개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레코드 개수로 바꿨을 때 뭐 총합계를 표시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우리가 앞서 수작으로 했던 이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 백분율로 표시를 할지 등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신용 등급 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예, 쭉 생성을 시켜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대개의 보고서 형태는 담당 지점별 내용을 제일 앞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신용 등급을 그 다음을 한다든지 끝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더 무난하겠죠.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담당 지점 부분을 예, Shift 키를 눌러서 예, 이 부분을 제일 앞으로 돌려야 되겠죠. 제일 앞으로 적정하게 위치로 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신용과 예, 밑에 내용을 뭐 뒤로 쭉 맨 끝으로 한번 돌려볼까 일단은요.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예, 적절한 위치로 이렇게 당기시고 그러면 얘는 조금만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전체 내용을 그저 앞으로 예, 방향키를 이용해서 쭉 적절한 위치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두고요.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으네요. 다시 한번 보고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남부 지점별 예, 신용 등급이 어떻다. 물론 이뭐 그룹별 소개도 나오고 카운트도 다 나오죠. 비율도.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남부 이 부분을 한 번만 표시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 더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본문 지점에 이 부분이 지금 리스트에 클릭해 보시면 콤보 상자 형태로 되어 있어 그죠? 이것을 텍스트 형식으로 일단은 바꿔주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면요, 얘를 그냥 딜리트 해버리시고 고객명을 예,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컨트롤 원본을요 고객명이 아니고 담당 지정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바뀌어 있을 거고요. 한 번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담당 지점을 클릭을 해서 현재 형식에 한번 가보세요. 형식 아래쪽에 가보시면 중복 내용이 지금 현재 아니오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면 예, 여기서 완클릭해야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겠죠. 얘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다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 인쇄 미리 보기로 가볼게요. 현재 이렇게 구역 너비가
페이지 너비보다 크고 추가 공간에는 항목이 없어서 일부 페이지는 공백으로 됩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 하실 때에 그 폭을 벗어나는 영역이 있어서 그래요. 액세스는 엑셀이나 한글과 다르게 기본 환경 설정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에스케이프 눌러서 홈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 자, 물론 이 부분을 적절하게 안쪽으로 끌어 맞추어서 적용하시면 되니까요. 자, 저장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존에 해봤던 방식으로 쿼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고객 보고서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볼게요. 만들기. 자, 쿼리 디자인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고객, 제품, 판매 등의 내용을 가져와서요. 자, 판매와 제품 위치를 바꿔서 보기 좋게 해놓고요. 자, 어떤 고객이 어떠한 제품을 어느 정도로 판매했는가의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고객명, 그래서 전화번호, 신용등급,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수량과 가격 등을 가져와서요. 제품명 기준으로 하고 싶어서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쿼리 하나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품별이라고 할까요? 자, 제품별 언더바 판매 내역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제품별 판매 내역 쿼리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쿼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닫고요. 만들기. 이번에는 보고서 마법사가 아닌 보고서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격을 좀 늘려놓고요. 얘도 조금 미리 늘려놓겠습니다. 폼 만들기 형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눈금자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요. 속성 시트가 열리죠. 여기에서 데이터, 우리가 실제 지금 가져올 원본이 레코드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쿼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품별 판매 내역을 클릭하면은 현재 이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 얘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속성 시트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도구 그룹에서 기존 필드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든 테이블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열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죠. 우리는 현재 레코드 원본의 필드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품명, 더블클릭, 고객명, 전화번호, 신용등급, 수량, 가격을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물론 여기 현재 신용등급은 콤보로 되어 있으니까요. 얘는 삭제를 해버리고요. 자, 위에 있는 내용을 Ctrl C, Ctrl V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간격을 조금 맞춰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신용등급이었죠. 신용등급으로 바꾸시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전화번호는요. 자, 얘를 여기에 속성 시트 있죠. 속성 시트를 클릭해서 우리가 바운딩 시켜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원본에 지금 신용등급으로 변경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로 좀 옮겨서요. 자, 제품명과 고객명을 좀 간격을 좀 늘려 볼게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위에와 칸을 나란하게 좀 맞추어 줍니다. 수량과 가격도
마찬가지겠죠. 자, 맞추었으면은요. 다음은 이 전체에 관한 서식을 현재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제목은 페이지 머리글로 옮기고 이 텍스트 박스만 본문의 내용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요, 얘를 컨트롤 X를 해서 페이지 머리글 부분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요, 또 얘를 보기 좋게 정렬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고객명을 위로 쭉 한번 돌려볼게요. 간격을 조금씩만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이 뭐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 다음에 수량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리고요. 가격 역시 위로 맞추어 주겠습니다. 자, 맞췄죠?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을 한 칸 정도로 줄이고요. 본문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제품명 부분을 위쪽과 나란하게 간격을 일정하게 지금은 조금 겹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간격이 좀 너무 좁은 것 같은데요. 자, 적당한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일단은 배열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수량, 끝으로 가격에 이르기까지 적당하게 조정을 하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밑에 간격 밑에와 좀 나란한 위치로 좀 옮기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폼을 정확하게 만들어 두셔야 뭐 가장 보기 좋은 모양으로 배치가 가능하니까요. 일단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보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디자인 보기.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크게 무리는 없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러면요. 본문도 이제 칸을 좀 줄여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최종적으로 한번 보기를 눌러서요.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테두리가 없는 것이 좀 낫겠네요. 그러면요. 보기에 디자인에서 얘죠. 얘 전체를 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요. 서식, 도형 윤곽선을 뭐 없애면 되겠죠. 투명하게 그냥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다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더 낫겠죠. 그죠? 네. 자, 다음은 이제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했어요. 자, 그룹화 및 정렬 하면은 밑에 생기죠. 그룹 추가가 있습니다. 자, 그룹 추가. 신용 등급으로 한번 해볼게요. 신용 등급에 자세히를 클릭을 하시고 자, 머리글은 구역을 표시 안함. 그 다음에 바닥글 부분은요. 우리가 구역을 표시한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물론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 추가에 현재 정렬을 추가시켜서요. 우리가 고객명 순으로 소트를 좀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신용 등급의 내용을 제일 앞쪽으로 돌리자고 했죠. 네, 앞쪽으로 돌리기 위해서요. 적당히 옮겨놓고 제품과 아래쪽을 적당한 위치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얘 다시 배열을 앞쪽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고객명을 실제 본문에서 좀 잘렸으니까요. 조금 더 길이를 한번 일단 늘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도 클릭을 일단 할까요? 네, 적당히 놓고요. 그 다음에 신용 등급 현재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그룹별 소개를 보통 많이 썼었죠. 네, 그래서 이 페이지 머리글의 레이블과 이 가격을 카피하시면 되겠죠. 자, 가격을 카피해서 신용 등급 바닥글로 옮겨서 배치를 적정히 하시고 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수식을 넣었죠. 는 해서 카운트 하면 되겠죠. 카운트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에스트리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역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컨트롤 X 해서요. 다시 줄여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룹별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그룹별 소개라고 할까요? 자, 그룹별 소개 정도로 넣겠습니다. 자, 카운트도 엔드 연산자를 동시에 써볼까요? 엔드 연산자를 넣고 다시 우리가 개라고 표현을 하면 좀 더 좋겠네, 그죠? 한번 띄우고 개 해보겠습니다. 개. 다음은 보고서 머리글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제목을 넣어볼까요? 제목을 제품별 예를 들어서 판매 내역 정도가 좋겠네요. 판매 내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줄여주시고요. 자, 물론 얘는 서식에서 중간을 일반적으로 쓰겠죠. 예를 들어서 색상도 변경을 시켜 보시고요. 다음 보고서 머리글 우측에는 무엇을 넣어볼까요? 통상은 로고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날짜 및 시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해서 확인을 하면 보통 여기 이렇게 겹쳐서 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컨트롤 Z를 해버리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텍스트 박스로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얘는 필요 없겠죠. 지워버리고요. 자, 언바운드 된 부분은 날짜니까 는 해서 그냥 now 하시면 됩니다. 자, now 해서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서로 조화가 좀 안 맞겠죠. 색상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서식을 도형 채우기가 없음 하는 게 낫겠죠. 도형 채우기가 없음. 그리고 도형 윤곽선도 투명으로 해버리면 깔끔하게 좀 배치가 될 것 같으네요. 자, 보통 좀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줄여놓고요. 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페이지를 전체를 한번 넣어볼게요. 역시 디자인에서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번호라고 있죠. 페이지 번호를 전체 페이지 수 중에서 몇 페이지인지를 표시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가운데로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확인. 자,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는 우리가 이 앞에서 작성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다시 보고서 바닥글로 와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배치를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고 이번에는 그룹별 소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라고 할까요? 전체 합계라고 하겠습니다.
표현 방식은 뭐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보기에 클릭을 하시면 자, 날짜가 나와졌고요. 신용 등급, 그룹별 소개해서 앞서 우리가 엔드 연설의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빈 공간을 한 칸 줬었죠. 그래서 한 칸 띄워지고 표시가 되게끔 했습니다. 네, 그룹별 소개가 쭉 나와집니다. 자, 이것을 편하게 그냥 한꺼번에 보시고 싶으면 자, 보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자, 인쇄 보기에서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신용 등급을 이렇게 쭉 표시하는 것보다 같은 그룹이니까 한 번만 표시하면 좋겠다라고 수정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고객명은 아직도 좀 잘리네요. 그죠? 잘리고 조금 더 늘리고 여기 여유 공간이 조금 있네. 그죠? 전체를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서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현재 된 것 같고 그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그룹별 소개와 합계 정도가 맞춰졌네요. 자, 이 정도 해서 다시 에스케이프 쳐버리시고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다시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용 등급 부분에 클릭을 해서 페이지 머리글 하면 되죠. 본문 내용으로 해야 되죠. 본문 내용의 자, 형식이었죠. 형식의 아래쪽을 쭉 좀 내려보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가 현재 아니오 돼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클릭하셔서 중복 내용 숨기기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에 그 너비 조정이라고 하는 너비가 서로 안 맞으면 이 부분을 좀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당겨 주셔도 현재 나와 있는 칸 이상으로는 안 좁혀지죠. 그래서 이걸 늘린다고 해서 무한정 간격이 또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 그 액세스에서 제공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의 문제이고 그것은 또한 이 전체에 차지하는 그 크기 있죠. 즉 정보의 최소 단위 비트의 크기에 따라서 너비가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는 전체가 아까 인쇄 미리 보기에서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었죠. 그러면 얘들을 조금씩 늘려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를 한번 다 조금씩 더 키워볼까요? 조금씩만 더 키우고요. 물론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적정하게 또 장소를 좀 옮겨 주셔야겠죠. 거리도 이렇게 당겨서 조금 더 배치를 깔끔하게 해주는 뭐 이러한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본 깔끔한 폼을 만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아까 고객명이 잘렸죠. 자, 이렇게 늘리고 역시 뭐 전체를 다 조금 방향을 조정을 조금 해주세요. 자, 이러한 작업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그룹별 소개와 전체 합계는 개수로서 카운트가 되어 있죠. 그 일반적인 보고서 형태에는 이 본문의 수량과 가격의 합계 또는 평균 등을 요구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요. 적당한 위치로 옮겨버리고요. 자, 이 부분에 본문에 있는 수량과 가격을 카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레이블인 이 페이지 머리글의 수량과 가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주의를 하시고요. 자, 본문에 있는 수량과 가격을 컨트롤 C 그 다음에 바닥글로 와서요. 컨트롤 V 위치는 위에 거와 가능하면 뭐 맞추는 것이 보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수량을 우리가 평균 내지는 합계로 보고 싶어요. 물론 평균 같으면 우리가 엑셀에서는 에버리지라고 하는 걸 다 써주잖아요. 근데 엑세스에서는 반드시 AVG만 쓰셔야 됩니다. 주의를 하시고요. 지금은 합계를 하고 싶어요. sum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그룹별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반드시 대괄호 안에 수량을 넣어 주시고 다시 소괄호로 닫아야 되겠죠. 자, 이것만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격 역시 마찬가지겠죠. 가격 또한 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썸 괄호 열고 대괄호 안에 가격을 넣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얘도 전체를 위에와 마찬가지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카피해 쓰면 됩니다. 컨트롤 C 다시 바닥글로 와서 컨트롤 V 자, 조정을 하고요. 자, 이것은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 안 해도 될까요? 네, 자동으로 현재의 그 위치, 즉 바닥글에 있는 내용을 합계했기 때문에 보고서 바닥글 전체에는 위에 글도 역시 총계를 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변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보고서를 보고 올까요? 자, 그러면 그룹별 소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그룹별 소개와 이 사이를 조금 간격을 좀 늘려주면 좋겠네, 그죠? 네, 이렇게 하고요. 제품명이 조금 잘리는 건 있어도, 뭐 여러분들이 다 필요시 조정을 좀 해보시고요. 자,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합계가 전체로 다 계산되죠.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에서요.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머리글, 즉 이 타이틀 위아래에 선을 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간을 조금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만 내릴게요.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격을 조금 늘려놓을까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선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박스에 보시면 선이 있죠. 자, 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치, 현재 페이지 머리글이죠. 페이지 머리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넣으면 좋겠죠. 지금 뒤에 공간이 조금 있었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물론 서식을 자, 지금 현재의 그 도형 윤곽선을 예를 들면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선 두께를 조금 조정을 하면 좋겠죠. 현재 너무 얇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자, 원하는 형태로 지정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아래로 쭉 내리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보고 넘어올까요? 예, 일단 보고 자, 이렇게 됐네, 그죠? 적절하게 이 전체가 배치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조금 이상합니다만 자, 요 정도 크기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와 얘를 어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다 되어버렸네요. 그럼 컨트롤 X 되고요. 컨트롤 X에서 줄여주고 이번에는 이 부분에요. 자, 신용등급 바닥글에서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됐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룹별 소개인 현재 이 그룹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또 삭제하고 싶어요. 자, 그런 형태로도 다 쭉 조정이 가능하겠죠. 다시 보기 디자인에서요. 자, 신용 등급 현재 위에 있는 부분이죠. 표시 안 되니까. 자, 요 부분을 자, 선을 천천히 좀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네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쭉 줄여보시면 여기까지만 표시가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바닥글에도 밑줄을 하나 표시해 줄까요? 컨트롤 C 여기에 와서 컨트롤 V 해서 아래쪽 부분에 얘는 색상을 뭐 구분을 좀 시키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서식의 색상을 적당한 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보고 넘어올게요. 디자인에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뜨죠. 보시면 구역 너비가 현재 너무 넓은 거예요. 자, 에러가 생겼으니까요. 일단은 취소를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 보십시오. 자, 여기에 하나 3페이지 다음에 자 이걸 클릭을 해서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이렇게 잘렸죠. 넘어가 버렸습니다. 크기 조정은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끝에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파랗게 되었고 그죠?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표시되게끔 자 이렇게 뭐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죠. 자 앞서 간격이 이제 안 맞는 것은 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럼 얘를 이를 줄여도 이게 이상 안 줄어들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가보세요. 자, 이러면 안 잘렸네, 그죠? 이렇게 해서 간격은 조정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엑셀의 조건부 서식 기능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현재 그 본문의 그 수량이 100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각을 시켜주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요. 아래쪽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새 규칙 적용을 하겠죠. 그럼 필드 값이 예를 들면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음 뭐보다요? 100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색상을 예를 들면 좀 노란색으로 부각을 시키고 이걸 좀 진하게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보기에서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제일 아래쪽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벗어나서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보기에서 레이아웃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레이아웃으로 보았을 때에 현재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즉 디자인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현재 자 위에 타이틀을 하나 선정을 한 상황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 전체를 다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은 이렇게 줄여 주실 수도 있고요. 얘를 클릭해서 밑에 것까지 다 클릭을 해서 자, 이 부분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동해도 되고 조정을 필요한 대로 조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전화번호 됐고요. 제품명, 수량은 뭐 불필요하게 넓은가요? 그러면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옮기셔도 되겠고 그죠? 수량을 옮겨서 조정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너무 내려갔네요. 자, 뭐 줄여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격 부분은 예를 들면 뭐 오른쪽 좀 이동을 시켜서 간격을 좀 늘려도 되겠죠. 필요하신 만큼 여기서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디자인에요. 자, 끝으로 우리가 액세스에서 한 번씩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닫고요. 저장을 시켜서 벗어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고서 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되었고요. 만들기에서 이번에 레이블을 클릭해 봅니다. 레이블, 표준 또는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만들 수 있는 레이블 마법사를 표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레이블. 그러면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가 활성화되죠. 우리가 우편 레이블은 이 스티커 용지를 사용해서 고객들의 어떤 것 주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우리가 지정한 형태로 인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편 발송을 할 때 이런 기능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죠. 자, 이 중에 뭐 적절한 것이 무엇일지는 일일이 해보기 전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야, 적당한 두 번째 거 해볼까요?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제공되는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디폴트 값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글꼴 이름이나 뭐 이런 조정은 가능하겠죠. 네, 다음.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필드를 현재 사용하게끔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 2라고 하는 것이 클릭된 상황에서 레이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필드 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로 뭐 고객명을 예를 들면 여기 예제에서 클릭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고객명이라 해볼까요? 그러면 고객명.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명이 자동으로 불려와지죠. 콤마. 나는 또 전화번호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뭐 여기다가 바로 전화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요. 마지막으로 뭐 수량을 한번 넣어볼까요? 신용 등급을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뭐 신용 등급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차합니다. 현재 보고서 2라고 하는 것을 클릭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드들을 자동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연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예제를 클릭을 해서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제품명, 고객명이라고 해볼까요? 고객명 이라고 해서 고객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으면 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전화번호를 바로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줄을 바꾸고 싶으면요. 엔터를 쳐서 뭐 신용 등급을 클릭할 때 있고요. 이렇게. 자, 다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렬 기준은요. 뭐 예를 들면 고객명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 다음.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본 틀에서 3개씩을 인쇄시켜주는 것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죠. 자, 닫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폼 조정하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다 됩니다. 자, 이것은 일단 닫고요. 저장 뭐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테이블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서 클릭을 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만들기 레이블 이번에는 뭐 2개짜리를 해볼까요? 2개짜리로 다음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뭐 고객 번호를 더블 클릭 넣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요. 고객명을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요. 또 엔터를 쳐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주소라고 해보겠습니다. 주소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물론 한 개 더 넣고 싶으면요. 콤마 하고 역시 뭐 신용 등급
부분을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 소트는 고객명의 정렬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다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와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적절한 그 인쇄 그 틀에 맞게끔 뭐 조정을 하시는 것은 조정을 해 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액세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다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엑셀을 현재로서는 아직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액세스 같은 경우도 고객이나 혹은 뭐 제품이나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될 또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서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엑셀과 액세스를 동시에 이렇게 필요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석 달만 되면은 엑셀보다 훨씬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자격증을 도전해 보신다든가 하는 것에 본 수업이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모든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